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한 주 안에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제보자는 지금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제보자 앞으로 차가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한참을 밀려나가서야 간신히 멈춰섰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검은 물체가 와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당황을 했지만 운전대를 이제 꽉 잡고 중심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다행히 운전하시던 분이 문을 열고 걸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보니까 초보 운전 같더라고요. 무리하게 이렇게 앞질러 가다가 사고가 났지 않았나. 차선을 바꿔 들어갈 때 속도와 주행 각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가 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입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입니다. 자, 이때 제보자 앞에 보이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방향을 틀는가 싶은데 갑자기 차체가 돌더니 그대로 차가 전복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눈앞에서 그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것도 순식간이었고 소리밖에 안 났어요. 어떻게 뭐 그 정도인가요? 네, 제보자는 우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는데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어떻든가요? 제 집사람이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다마스에서 나온 모습이 보였다고. 그래서 크게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구나.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체가 시작되자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고 섭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은 이를 뒤늦게 발견했죠. 시선은 전방을 유지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성입니다. 제보자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지선에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서 버스 한 대가 달려옵니다. 버스가 승용차를 제보자 앞까지 그대로 밀고 와 겨우 멈춰섰는데요. 퍽 소리가 놀라셨겠어요. 나길래요. 아,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세게 부딪혔나 봐요. 우측으로 네. 꺾어서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2차 사고가 날까 봐 그냥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조금만 더 왔다면 제보자까지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버스 운전기사분께서는요. 저 차가 잘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신호가 막 바뀌려는 찰나니까 이제 지나가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차선 변경을 하던 승용차는 지금 황색 신호를 보고 멈추고 버스는 오히려 빨리 지나가려던 건데요. 황색 신호에선 멈추셔야죠. 또한 차선 변경 시 뒷차와의 간격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제보자는 가족과 지금 함께입니다. 그런데 차선 변경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예.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사각지대에서 나를 못 봤는지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그것도 외자차라 피하려고 내가 순간적으로 핸들 꽂는 바람에. 그 사람은 그냥 갔으니까. 어이구.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갔으니까. 그냥 가셨어요. 사고 차량의 모습입니다. 탑승자들이 무사한 게 천만다행인데요.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원인을 징후한 것만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요. 이런 비접촉 뺑소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불과 한 2m, 1m, 2m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차랑 계속 같은 속도로 가면 부딪히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브레이크 잡을 여유도 없어요. 이 사고에 대한 책임 앞차가 100% 잘못이고요. 100대 0인 사건이고 자기 때문에 사고를 내서 차가 전복되는 그런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은 뻔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냥 갔어요. 좀 뺑소니로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했으면은 무기징역 또는 최소한 5년 이상, 다쳤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자기 차량과 접촉이 없었더라도 사고를 직감했으면 반드시 현장에 멈춰야 합니다. 잘잘못은 그 이후에 따져도 늦지 않은데요.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최선의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제보자의 퇴근길입니다. 지금 아이가 보이는데요. 지금 다행입니다. 다행히 아이가 차와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장난감 같은 걸 들고 있어서
이제 그 장난감을 빨리 이제 갖고 가서 이렇게 놀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나서 아기는 이제 좀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네, 아이들의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범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겠죠. 서울 노원구입니다. 지금 길 한쪽에서 남성이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1차로를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긴 했지만 충돌을 피하긴 역부족이었는데요.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차가 또 이제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는데 다행히 맞은편에 차가 없어서 큰 사고는 안 난 것 같고. 보행자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운전자 역시 간담이 서늘했을 텐데요. 그 학생 괜찮다고 나와서 이렇게 저 돌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운전자도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네,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은 엄연히 다르죠. 무단횡단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나저나 많이 안 다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신호를 받고 멈춰섭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충돌을 내왔습니다. 제보자는 그 충격에 밀려나면서 앞 차량까지 들이받고 말하는데요. 어이구, 아이도 있었나 본데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 저한테는 지금 한 3일 정도 일어나는 순간 같고요. 뒤에 오는 차가 이제 속력을 줄이지 않은 상태로 들이받아서 옆에 앉아 계신 그 지인분이 앞으로 그냥 쭉 밀려나가서 튀어나갈 정도까지. 분명 정지 신호였는데 운전자는 왜 멈춰서지 못했다고 하던가요? 자기는 핸드폰을 보다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런. 딱 1초만 얘기하자마자 술 냄새가 확 나니까 아이고, 저런. 경찰 아저씨도 이분 이상하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하시고 0.054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구입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차량 뒷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적색 신호인 멈추기, 적색 신호인 주행. 그냥 어렵지 않은 공식이죠. 하지만 술 한 잔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십시오.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면 왼쪽으로 승용차 한 대가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요. 속력을 내나 싶은데 그 순간 결국 달려나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신호등을 확인해봤는데 직진 차량의 신호 위반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승용차가 지금 다른 차량을 피해 유유히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신호는 분명 녹색 신호네요. 매일 한 명씩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교차로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대구광역시입니다. 제보자의 이런 출근길입니다. 자, 그런데 도로 위에 지금 뭔가 보이는데요. 속도를 늦추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네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뺑소니 사고인 줄 알고 상태를 확인을 하니까 또 여자분이 그냥 기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정신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어요. 제보자는 차에서 내려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인도로 지금 여성을 옮기는데요. 바닥에 여성을 똑바로 눕힌 제보자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그 가슴 부위를 압박을 시작했어요. 압박을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아마 했을 때쯤에 그분이 갑자기 의식을 차리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이렇듯 응급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맙네요. 제보자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서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대원들 역시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제보자의 응급 조치가 여성에게 도움이 좀 됐을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도착했을 때는 술 냄새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횡단보도상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했는 시민의 초동조치 참 잘 돼 있었습니다. 네, 이런 기본 처치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 발견 시 119에 신고하고 1분에 100회가량 가슴을 압박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때 뭔가요? 어이구! 앞차에서 갑자기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물차는 그 뒤로도 멈추지 않고 한참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게 엄청난 타이어인 것 같죠? 소리하고 굉음이 들면서 먼지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타이어가 제 차로 날라온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랬고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우선 번호판이 찌그러졌고 타이어 조각이 날아오면서 뒤따르던 제보자의 차량에도 피해가 있었는데요. 타이어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지열과 내부 온도가 더해지면서 주행 중 폭발 사고가 빈번한데요.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그 확률이 무려 80%가 높아진다고 하니 타이어 공기압을 10% 이상 높이고 꾸준한 점검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지금 제보자를 지나 1차로로 빠르게 달려나가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굉장히 빠른 속도가 좀 같은데요. 많이 빠르다 싶죠. 그런데 커브를 돌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접목되고 말았습니다. 제보자는 서행을 하면서 112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차량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사고가 꽤 커 보이죠. 차량이 전복이 된 상황에서 문이 안 열리니까 이제 많은 그 주행하시던 분들이 차를 세우고 문을 이제 같이 여러 명에서 같이 열고 이제 꺼내주고 고맙네요. 과속에다가 그 커브에 맞게끔 그 회전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달리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순식간에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커브길에서는 꼭 감속하십시오. 경기도 부천입니다. 제보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뒤에서 제보자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30분 만에 차를 도색을 한 상태에서 공업사에서 빼갖고 온 상태인데 페인트도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또 받치니까. 후방 영상입니다.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던 이 차량은 결국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도로는 혼자 달리는 곳이 아닙니다. 과속을 좀 삼가고 다른 차량의 틈에 유의하면서 주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늦은 밤 경기도 김포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보니 사고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요. 4차선으로 오면서 직진으로 갈 것 같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4차선으로 갑자기 시계바늘로 들어가듯이 제 차 앞으로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4차 인수받은 지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나고. 당시 사고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제보자의 새 차는 상대 차량과 기동을 연달아 충돌하면서 수리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사고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해 차량은 주행 중인 제보자 앞으로 지금 갑자기 방향을 틀어 들어왔죠. 바로 이 주유소 쪽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리 급하셔도 차선 변경은 여유를 갖고 하셔야죠.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입니다. 제보자가 자주 지나는 길이었는데요. 그 순간 이게 뭔가요? 역주행으로 차가 오고 있습니다. 충돌 위험을 간신히 피하고 무사히 도로를 빠져나왔는데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또 있어요? 제보자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또 역주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길을 잘못 둔 걸 알고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데요. 따라서 들어왔네.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일행이 아니었을까. 꼬리 물기로 들어와서 같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자신의 진행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또한 실수로 역주행 사실을 알았을 땐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멈춰서서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이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딸의 예방접종을 마치고 제보자는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2차로를 주행 중인데 이때 어이구 옆 차량이 갑자기 돌면서 차선을 넘어왔습니다. 제보자의 차량과도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때 살짝 비가 좀 많이 와 있는 상태였고요. 커브길이었는데 그 운전자분께서 좀 운전 미숙이라든가 좀 과속을 하지 않았을까. 커브길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빗길이라면 더욱 감속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속도 조절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자유로입니다. 자, 화면 왼쪽 빨간 원안의 차량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리더니 어이구 양옆 차량들을 받았습니다. 승용차가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고 너무 빨리 진입하지 않았나. 동시에 이렇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한 차선 변경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차선 변경 시 일반 도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 지시 등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안성입니다. 한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보자를 앞질러 가는데요. 승용차가 1차선으로 옮겼다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데요. 결국 옆에 달리던 트럭과 함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이 비켜주려고 1차선으로 들어갔었는데 승용차랑 트럭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트럭은 옆으로 다시 빠졌는데 승용차가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휘청휘청거리다가 뒤에 가서 박은 것 같아요.
제보자가 가까이 가자 사고 차량들이 보이는데요. 운전자는 어땠나요? 승용차 괜찮던가요? 운전자는 제가 지나가고 나서 백미러로 봤는데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크게 다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과속이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과속을 하면 돌발 상황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운전자의 의지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감속 운전 꼭 부탁드립니다. 산자락에 세워진 차량 한 대 그리고 돌로 차를 내려치고 있는 경찰.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뒷유리창을 깨게 된 거죠. 경찰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영상 속 경찰관을 만나러 한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를 보관 중이었는데요. 무슨 문자일까요? 자살기도자가 자살기도에 처한 자살기도? 그 아들에게 미안하다 잘 있어라라는 아이고. 문자 이런 메시지를 일입니까? 보낸 상황이고 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지체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의뢰하고 남성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100m 정도 올라간 후 세워져 있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차량 안에는 번개탄 아유, 피워 이런. 연기가 가득하였고 이런 문을 아무리 어쩝니까? 두드려도 대답이 없던 반응이 없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니까 숨은 쉬고 있더라고요. 네, 운전자가 생존해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차량 문을 여는 것이 여의치 않자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차량을 이렇게 세차게 내려치기 시작하는데요. 유리를 깨고 산소를 공급해 환기를 시키려던 거죠. 살리고 싶은 마음은 가족이나 경찰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돌입니다. 제가 요 돌로 3번 정도 쳐서 뒷유리창이 깨진 겁니다. 네, 한 가정의 가장을 구하기 위해 경찰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곧이어 구급대가 도착하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현재는 다행히도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회사에 아마 그 명태 문제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죠. 사회생활 하면서 힘든 일도 많은데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가정이 또 파괴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